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해경 간부시험 25번째 시간입니다. 2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해경 간부시험 문제는 강제추행에 관한 성적 결정과 관련된,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판례들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형법 강론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도도 굉장히 좀 있어요. 꽤 중요한 판례들이고 판결 요지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하면 해설지에서 답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문제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판례 볼게요.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따라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틀렸죠. 최근에 나온 판례는 어떤 소녀죠. 어떤 아주 어린 여학생에게 아주 음란한 행위를, 자기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렇게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처벌받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지고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어린 소녀를 도구로 해가지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요. 최근 판례는. 따라서 직접 내 손으로만 해야 되는 범죄가 아니라 처벌받지 아니하는 제3자 내지는 그 피해자 본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판례 있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갑이 술에 취해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갑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해서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일에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 상태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자기 애인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이게 자기 애인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피해자가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완전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간이 아니라 일종의 화간으로 봐버린 거죠, 판례가.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 보기는 어렵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거 내용은 맞습니다. 자, 알코올과 관련된 내용인데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피해자는 알코올이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블랙아웃에 대해서 판례는 심신상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심신상실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로 패싱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패싱 아웃 상태는 아니다.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다.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억에 어떤 장애가 있는 거죠.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심신상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강간 중강제추행죄의 또 하나의 구성물인 항거불능에 해당될 소지는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정작 이 사안에서는 심신상실을 인정했어요, 판례가. 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 내지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 네 번째,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일에 가늠하고
바로 200m쯤 오다가 다시 1에 가늠한 경우 두 번째 가늠 행위는 계속으로 볼 수 띄었어야 되겠네요. 볼 수 있으므로 단순 일자가 성립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죄스러운 것 같은데. 이제 의외로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판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은 구분되고 블랙아웃은 항거 불능에 해당될 소지는 있다. 요거 어쨌든 둘 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고 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쭉 한번 해설을 보면 첫 번째 부분 강제추행죄에서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한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까 소녀, 자신의 몸을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 행위를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내 손으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결국은 어떤 그 의사를 지배당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받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 사건.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식상실 상태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 반항하지 않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쭉 그냥 빨리 하라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죠.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 이런 것도 물어봤어. 이거는 심신미약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넘어가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나오죠.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쭉 넘어가면 패싱아웃, 의식상실과는 구별된다. 그렇지만 기억장애의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쭉 넘어가면 항거불능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거불능에는. 그죠? 항거불능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상실이라는 패싱아웃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고 쭉 내려가면 면밀하게 재반 사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 안 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회 가늠하고 200m 사건이죠. 200m 사건은 두 번째 가늠은 처음 한 행위의 계속이다. 단순일자다.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판례였던 것 같아요. 이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죄, 강간 강제추행, 이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